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스의 유승록입니다. 예, 최근 국내든 해외든 AI 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건설, 이런 것들이 정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성호 박사님을 모시고 과연 이 AI와 데이터 센터 건설이 철강 산업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성호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성호입니다. 예, 우선 우리 한성호 박사님께 한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 규모, 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1년 동안 쓰는 전기의 양, 거기서. 다른 하나는 우리가 통상 많이 쓰는 건데, 순간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의 크기, 전력,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의 양, 전력량으로 보면 2024년에 415 테라와트 아워에서 2030년에 한 1000 테라와트 아워, 두 배 정도. 근데 이 규모가 일본 한 나라가 쓰는 전기의 수준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전력으로 보면은 현재는 100기가와트,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200기가와트를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계 수준을 볼 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1년 전기 소비량이 8.2 테라와트 아워인데 2030년에 18. 이것 또한 두 배 정도 전기 소비량이 되고요. 그리고 용량으로 보면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민간 데이터 센터 한 90곳 해갖고 전부 합쳐서 한 1.5기가와트. 현재는 전력으로 볼 때 1.5기가와트인데요. 정부가 2026년 6월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면 2035년에 18.4기가와트. 현재 1.5에서 한 10배 정도 높이 키우겠다는 거 이제 한 겁니다. 이 앞에 거는 전망치고 그 뒤에 것은 이제 우리의 희망 어떤 의도인데 약간의 이것간의 어떤 실제와 우리가 계획하는 거에 어떤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규모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한 박사님 말씀과 같이 소모되는 전력량, 네. 기가와트, 이런 규모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 실제 크기로 건물 크기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혹은 축구장 크기로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번 1기가와트짜리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크기를 나눌 때 일단 전력으로 보면은 25메가와트 이상을 대형이라고 합니다. 25메가와트. 그리고 이하는 중형이나 소형이라고 그러고 기가급은 초대형이라고 합니다. 면적을 보면은 좀 참고해 보면 현재 중국이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99만 제곱미터인데 축구장으로 따지면 140개.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150메가와트로서 실제 이 면적은 굉장히 큰데 요거는 표준적인 거라고 할 수 없고요. 요걸 보면은 좀 따질 수 있는 게 현재 제일 최대 기가급으로 되고 있는 게 건설 중인데 루지애나의 5기가와트. 이것도 면적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여기 앞에 거는 150메가와트지만 이건 5기가와트인데요. 축구장 140개. 그냥 5기가와트면 축구장 140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1기가와트급이다. 이렇게 되면 한 30개, 1기가와트가 축구장에 한 30개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사실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러면 지금은 거의 반도체에만 대부분 다 그렇죠. 집중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고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일반적으로 철강하고는 아직 철강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철강하고 연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별로 아직까지는 두루치 나서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철강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과연 그렇게 거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때 혹시 철강기는 얼마나 사용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예,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봤는데 좀 흥미로운 거는 어쨌든 그건 사실이죠.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부가가치 높은 게 반도체에 있으니까 실효적이 있으니까 그런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데 철강 산업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무게로 보면은 그게 100이라 하면 그 중에 한 60, 70%가 철강입니다. 1메가와트당 지금 따져보면 금속이 한 70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한 50톤이 철강이라고 하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금속은 부가가치는 그거에 따라 반도체만큼 가지는 않지만 또 무게량으로 보면은 철강이 금속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100메가와트급이라면은 설비에만 약 5천 톤, 그리고 여기에 골조관까지, 구조관까지 합하면은 한 10,000톤이 돼갖고 우리가 보통 100메가와트급 한 곳이면은 거기서 1만 톤 정도의 철강이 들어간다. 구조용하고 그 설비에 들어가는 설비와 거랑 구조, 같이 다 합쳐서. 포함했을 때, 예. 여기는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하기 또 후방에 또 어떤 전력 설비가 있는데 그건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기가와트다. 그러면은 10만 톤. 제일 편한 게 1기가와트면 10만 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단위로 계산할 때 제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데만 하여튼 10만 톤. 설비랑 구조관. 설비랑 구조관. 구조물까지 다 합해 1기가와트당 10만 톤. 10만 톤. 그 정도 된다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냉각 설비도 있고, 다른 모터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장비는 어떤 게 주로 이걸 이제 장비에 들어가는 철강제 이런 것들이 또 고급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작년 12월에 나온 통계인데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데이터를 해갖고 우리 이제 금속 전체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철강적으로 해갖고 계산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5가지 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서버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냉각 시스템 그리고 전력 시스템을 갖고 거기서 한 18톤, 14톤 이런 게 갖고 제일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 다른 이런 전기 계통이 그 서버나 칩에 비해서 한 6배, 7배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속 몇 철강이 월등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 냉각과 냉각 설비, 전원 같은 전기계통 쪽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철강 제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철강의 현재 각 제품별 생산 능력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소비되는 철강제 종류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은 능력이 넘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완전 새롭게 지어지는 또 새로운 설비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 예상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공급 능력이 부족한 어떻게 병목이 되는 그런 제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철강 제품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예를 들면 냉연도금 강판이라든가 구조관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이지만 특히 변압기가 제일 좀 주목되고 있는데 변압기에 들어간 전기 강판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 그 물량 전체를 보면 이제 범용 철강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것이 대부분이지만은 그거 외에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제 변압기 부분의 전기 강판 부분이 병목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목이라고 할 때 아까 1기가와트당 철강이 10만 톤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기 강판 실제 이거에 한 1%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실제 그렇게 비중은 크지 않은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변압기에 필요한 1000ccm의 전기 강판이 지금 만들기가 실제로 어렵고 만드는 데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걸 실제 만들어서 내놓는 데까지 2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에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그런 병목 형성이 되고 고부가치 될 것 같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통상 압력 같은 이게 얽히고 설켜갖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이 과잉됐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할 수 있는 그래서 원하는 데는 많고 구입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해서 이것들을 얻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의미의 병목 현상 규모는 전체 1%뿐이 안 되지만은 근데 따라서는 이제 변압기가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변압기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1%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과소 추정이고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목이 되게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전기강판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력 설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생산 시설이 적으니까 발전소를 새로 건설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또 그 변전소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전력 설비가 매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변압기에 전력 설비에 들어가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방향성 전기 강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사실 그 철강 업체들이 전기 강판을 전기 자동차가 또 확산되면서 전기강판 정설을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중점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이게 변압기 수요가 많아지면 또 방향성 전기강판에 조금 더 설비를 더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정부도 사실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가 프로젝트라고 했죠. 향후에 2035년쯤 되면 뭐 한 지금 1.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뭐 2035년에 18.4기가와트까지 데이터 센터 규모를 늘리겠다. 네. 뭐 이런 뭐 아까 전망도 하셨는데 뭐 정부의 계획인지 혹은 이게 희망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국 내에서도 관련된 철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계속 이렇게 뭔가 지어가는 과정으로 보면은 10년이라고 이렇게 예상하면 아까 18.4기가와트거든요. 그때 그러면 아까 1기가와트당 10만 톤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하면은 약 184만 톤, 180만 톤이 이제 10년 동안에 수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예. 사실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력 설비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발전 능력 뭐 이걸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뭐 그 계획이라든가 혹은 어떻게 전력을 송배전할 건지 이거에 대한 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까? 근데 계획이라보다 지금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보면은 이걸 이제 관련 업체들 생각해서 수도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력 이런 발전 능력 추가적인 것에 대한 거를 많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 최종 승인이 한 2%의 허가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수도권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데 송전망이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거를 지방에 새로 설치해야 된다는 게 그걸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건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비수도권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수도권, 비수도권을 간 것이 새로운 어떤 철강 수요로 연관되는 그에 관련된 구조관이라든가 전기강판 수요로 이제 연관될 수 있어갖고 지방에서 얼마나 그걸 잘 할 거냐 보이지만 철강 업체 입장으로 보면은 그것이 새로운 어떤 철강 수요의 어떤 요소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해도 송전망을 새로 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것이 포화 상태라고 그래요. 지금 일어난 상황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은 지방으로 대부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력망 깔아야 되고 뭐 전력 발전소 자체를 또 새로 지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수요가 이제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어떤 그 파생 수요 많이 발생하겠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우리 최근 이게 신수요로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국내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최근에 나온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수요 개발실을 신설해서 데이터 센터용의 강제를 2030년에 한 100만 톤으로 잡았어요. 100만 톤. 아까 이게 연간 100만 톤 수요가 2030년에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잡았고요. 그 내용으로 이제 변압경 강제, 전력용 전기강판, 냉각수, 탱크강 뭐 이런 것들 그 안에 포함시켰고요. 현대제철도 이제 TF를 꾸려서 2030년에 140만 톤을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18기가와트 완단위 환산하면 180만 톤과 그건 10년 동안의 누적치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2030년에 했다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력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또 하나는 수출. 그런 개념이 포함되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죠. 약간 방향은 맞지만은 그 수준이 좀 높을 수 있지 않다는 약간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예, 어쨌든 지금 국내 철강 업체들도 AI하고 그 데이터 센터 건설이 반도체 산업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투자가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AI하고 데이터 센터 자체를 단순히 지금은 뭐 전력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뭐 철강의 언어 혹은 숫자로 다시 재해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전략을 좀 짜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철강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포커싱을 해보면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이제 전력을 쓰는 시설이긴 하지만은 그 건설 자체가 이제 철강으로 채워진 시설이라는 걸 좀 이번 그 철강의 언어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전력 이슈가 아니라 소재 수요 이슈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설비관과 구조관을 좀 구분해서
어떤 좀 원단위로 수요를 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강판이라는 어떤 병목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들이 이제 얘기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내 철강 산업이 수요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신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데이터 센터와 철강 수요에 대해서 우리 한성호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예, 한성호 박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